네, 목요일 주식 썰전 예병군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일주일 만에 뵈니까 더 네, 반갑네요. 일주일이 그죠? 금방 가죠? 예, 예. 네. 진짜 일주일 기다렸습니다. 아, 정말요? 예, 네. 앵커님을 언제 볼까? 방송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할 일은 아니고요. 네. 자, 오늘 그 네. 마녀공장이라는 그 네, 화장품 예, 기업. 화장품 네. 기업이죠. 그 상장을 기업이 했죠. 상장을 했는데 상장하자마자 오늘 뭐 상한가를 갔어요. 네. 그죠? 내 마녀의 날이라서 그런가. 겸사겸사. 네. 네. 마녀들이 오늘 빛을 발하는. 그러네요. 네. 증시는 그러니까 안 좋지만 네. 좋게 작용을 했다. 근데 마녀들이 오늘 심술도 그렇게 크게 심하진 부리진 않았어요. 않았어요. 예. 네. 근데 마녀들이 그냥 지나가는 법은 없으니까 네. 내일 장도 조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앵커님 화장품 뭐 쓰세요? 어떤 걸요? 뭐 클렌징 아니면 베이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쓰는 브랜드가 있을까요? 주로요? 네. 저는 올리브영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올리브영. 네, 거기서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어서. 그러니까 올리브영 가면 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죠. 그쵸. 마녀공장 제품 혹시 저 써보셨어요? 써요. 클렌징 오일. 쓰고 있어요. 네. 쓰는 분 처음 봤습니다. 네, 1등이, 아니 1등 제품인데? 마녀가 아니신데 마녀공장 제품을 쓰시는 거죠? 재밌네요. 천사공장 제품을 쓰실 것 같은데. 천사공장. 네. 네.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당황했으니 오늘 썰전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오늘 코스피 4거래일 만에 코스닥 7거래일 만에 약세 마감이 됐는데요. 건전한 조정 더 이루어져야 한다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네, 단기와 중장기 심리적 차이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오늘 주제들이 짧고 좀 임팩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 주제는 건전한 조정, 이런 시장에 쉼을 주는 추세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매한 구간이에요, 사실. 애매한 예. 구간. 네. 지금 크게 올라갈 모멘텀이 있는 그런 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다음 주에 FMC도 앞두고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다고 조정을 크게 줄 만한 빌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또 동결은 또 쏠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불확실성이 네. 있는 장은 그쵸.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 애매한 구간에 애매모호한 그죠? 애매모호한 네. 그런 구간에 지금 도달해 있는데 여기서 그냥 이제 이대로 썸머 랠리로 가기는 좀 무리고요. 진짜 썸머 랠리로 가기 위해서는 네. 건전한 조정,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건전한 조정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개구리가 있잖아요. 네. 뛰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움츠려야 크게 뛸 수 있겠죠, 그죠? 개구리요? 네. 네. 개구리가 그냥 이 뛰는 자세에서 계속 더 뛰기가 힘들잖아요. 네. 예, 일단 몸을 많이 움츠려야 네. 크게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을 모아서. 그죠? 네. 공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그죠? 우리 앵커님도 뭐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면서 네. 그 준비 기간이 길면 네. 훨씬 더 합격의 그 기쁨이 크죠. 배가 되죠. 그쵸. 크기도 하고 네. 합격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네. 결국은 네. 이게 조금 몸을 움츠려야, 그러니까 네. 즉 조금은 건전한 조정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네. 결국은 이제 이게 우리가 진짜 와 이게 진짜 썸머 랠리가 제대로 왔구나라는 그 느낌이 올 정도의 여름 네. 이 썸머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은 사실 이런 애매한 구간은 이렇게 횡보로 가거나 약보합으로 가기보다는 네. 조금은 건전한 조정이 좀 더 이루어져도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이 구간이 즉 단기적 지금 반등의 구간에서의 어떤 바닥 다지기가 이루어져야 네. 진짜 썸머 랠리가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수급 이 수급 현상이 꼬이지 않는다 하는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증시에서의 어떤 상황적 이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보시려면 이 구간이 만약에 건전한 조정이 안 이루어지고 그냥 올라간다 싶으면 결국은 썸머 랠리에 대한 부분도 강한 썸머 랠리보다는 약하게 약한 썸머 랠리를 기대해 봐야 되는 네. 그런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잘 지켜보셔야 돼요. 네. 그런데 뭐 썸머 랠리를 기대한다면서 그러면 지금 또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현금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그게 뭐 저희는 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기다리던 조정이 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관점에서 보면 썸머 랠리까지라고 기대한다면 지금은 보유 관점은 이어가되 만약에 여기서 건전한 조정이 확 들어오면 이건 뭐다?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썸머 랠리를 기대해 봐야 되는 거고 네.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안 들어오고 계속 지지부진하다면 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져 가서 썸머 랠리가 온다면 빠른 차익을 통해서 또 현금 확보를 하는 게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지금의 포지션에 따라서 썸머 랠리의 그 구간은 또 바뀐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주제를 한번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는 몸을 많이 움츠려야 돼요. 그 몸을 움츠리기 위해서는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건전한 조정에서의 바닥 다지기, 즉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 구간에서의 바닥 다지기가 이루어져야 위가 튼튼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올라갔을 때가 튼튼해져야 썸머 랠리가 강해지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서 지지부진하게 간다면 결국은 누구든 지금 애매한 구간에서 조정이 안 들어온 상황에서 위가 튼튼해지길 바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구간에서 쉽게 무너져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여기서 잘 다져지는 구간, 즉 건전한 조정 구간에서의 다지기 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마녀가 사실 네. 그냥 이렇게 곱게 넘어간 적이 별로 없어요. 왜 만약이겠어요, 그죠? 그쵸. 예, 예. 우리 김수현 앵커님은 정말 착해 보여요. 갑자기. 그래서 만약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것 같은데. 근데 외모와 성격이 비례하진 않으니까. 그럼 네. 속 안에 마녀는 있단 얘기예요? 아니, 마녀적인 부분도 있겠죠? 어머, 이분 봐라. 이분이 이제 전문가님께서는 서로 속 내면을 막 드러내시네요. 네, 그죠? 그렇죠. 뭐 착하기만 할 수 없으니까. 그쵸? 예, 네. 그러시구나. 네. 경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경계할게요. 예. 저는 한없이 착합니다. 오. 저는 뭐 촌에서 그렇게 어, 믿음은 자라- 안 가는 것 같아요. 믿음. 믿기지 않는다고요? 네, 그 장난입니다. 예. 네. 아니요, 저 많이 착해요. 네. 착한데, 네. 저도 이제 뭐 이런 주식을 할 때는 예, 매서운 그쵸. 눈매를 가지고 또 하죠. 네. 사실은 매섭게 합니다. 또 독하게 하고. 네. 그렇지만 항상 착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 네.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제가 앵커님한테 잘 보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시청자분들이 그런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건전한 조정이 조금 더 나와줘야 된다. 네. 그 내마녀가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 조정 기간에 대략 얼마쯤 갈 것으로 혹시 예상하시는 게 있나요? 조정은 사실은 기간보다는 네. 기간 조정은 지금 그럼 큰 의미는 없어요. 지수의 조정. 폭이 좀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600포, 2600포인트를 빨리 회복했잖아요. 네. 그죠? 최근 들어와서. 오히려 지켰죠. 그렇죠. 제가 이제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단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장이 계속 좋아지면서 네. 2600을 빨리 회복을 했고 네. 그럼 이제 2600 회복 이후에 이제 문제예요. 네. 문제인데 요 구간에서의 건전한 조정이 안 이루어지면 2700선을 빨리 올라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조정의 폭이 네. 적어도 2550선 그 정도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2550선 부근까지는 꼭 고기를 터치 안 하더라도 네. 그 부근까지는 조정의 폭이 빠르게 들어오면 네. 움직이는 즉 반등의 폭도 역시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즉 상승의 모멘텀도 크게 없지만 조정의 빌미도 크게 없거든요. 이때 그냥 밀고 내리면 이건 기회예요. 근데 그 기회 때는 보통 V자형 반등이 강하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섣부른 현금 확보를 하는 것도 좀 웃기는 얘기지만 네. 나와줘야 그 다음 포지션이 정해진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잘 살펴야 되는 것은
2,600까지의 반등이 여기서 낙관론을 펼치기는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상승에 강한 모멘텀이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 강한 모멘텀이 없는데 그냥 시장이 계속 밀고 올라갈 것이다 막연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건 근거 없는 그냥 긍정론에 불과할 뿐이에요. 네. 그 관점이 아니라 자 이게 지금 조정이 상승에 강한 모멘텀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럼 떨어질 만한 조정의 빌미는 강하게 있느냐 그것도 아니란 얘기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찌됐든 뭐가 명확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구간에서의 건전한 조정은 그렇다고 100포인트 막 뒤로 밀리는 이런 조정은 아니에요. 네. 그거는 진짜 조정의 빌미가 있을 때 얘기고 뭐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뒷걸음질도 어느 정도까지지 네. 뭐 확 뒤로 갈 수는 없잖아요. 어디 그쵸. 밀려서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가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뒷걸음질은 어느 정도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조정의 폭이 한 50포인트 선을 잡아보면 될 것 같아요. 50포인트 정도? 예, 50포인트 네. 정도를 잡고 그때는 네. V자형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주식은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대응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주식은 예측의 영역입니다. 대응의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우리가 현상을 분석하고 과거 역사를 되풀이해보고 그리고 그 과거를 되짚어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측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주식의 역사가 어떻게 지내왔느냐, 어떤 부분은 반복되어 왔느냐, 그리고 길게 봤을 때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구간을 어떻게 회귀해 왔느냐를 공부하는 것은 네. 예측하기 위해서죠. 그쵸.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삶을 살 때 네. 내가 지난 과거를 많이 보시는 편이에요. 내가 옛날에 참 예뻤는데 이런 과거를 생각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네.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 거야라는 미래를 많이 예측하시는 편이에요. 전 미래. 그렇죠. 네. 그래서 어쩐지 김천 앵커님이 네. 굉장히 표정이 밝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제가 계속 띄워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굉장히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김천 앵커님이 착해서 그래요. 속에 내마녀는 없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조정이 조금은 더 들어와 주는 게 기회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이렇게 좀 넘기는 내마녀가 네.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날은 없었거든요. 네. 그냥 쉽게 순둥순둥하게 지나가는 날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식 인생에 있어서 그런 적이 몇 번 없어요. 그러니까 꼭 내마녀는 당일 아니더라도 그 전에라도 네. 혹은 그 이후에라도 심수를 한번 부리고 지나간 적이 많았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 내마녀의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이해서 말해주셨는데요. 썸머랠리로 가기 위해서는 건전한 조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말해주셨고요. 이 바닥 다지기가 더 이루어져야 수급도 꼬이지 않고 섞이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과 조정 구간 보유하고 더 깊어지면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 다만 확실하게 영향력 있는 악재는 부재하기 때문에 조정선은 2,550선 정도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단기와 중장기 심리적 차이인데요. 뭐 단기로 대응하세요. 중장기 관점으로 보세요.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네. 주로 이제 혼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단기와 중장기를. 네. 그리고 계좌도 막 섞어 쓰시고 네. 이렇게 하고 혼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우리가 이제 뭐 이걸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요. 네. 이 사람을 단기적으로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죠? 단기로요. 그러니까 이 짧게 만나야 되는 사람, 네. 비즈니스적으로, 네. 그죠? 짧게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이제 평생의 뭐 멘토나 어떤 평생 스승이나, 네. 그리고 이제 좀 길게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그렇게 대응할 때 네. 그 마음가짐이 어때요? 차이가 있죠, 분명히. 근데 잘 모르겠네요. 이게 짧게 만나야 될 사람을 네. 길게 보고 막 이 사람에 대해서 긴 관점에서 보고 1년 뒤까지 뭐 이런 스케줄을 잡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마음가짐이 자 단기를 막 하고 있어요. 자, 이 시장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네. 단기를 하기 위해서 막 그 시장의 단기적인 종목을 막 살펴보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중장기로 신중해지기 시작합니다. 단기는요. 네. 사람 만날 때 짧게 만나는 사람은 가볍게 만나죠, 보통. 그렇지 않나요? 네. 무겁게 만나요? 그래서 저는 뭐 단기, 중장기를 기준을 정해놓고 만나는 게 아니고 단기가 네. 중장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중장기를 예상했지만 단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연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아니요, 저희 업무적으로도 어떻게 그래요?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사람은 네.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자,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게 네. 이게 결국은 우리가 단기와 중장기의 그 마음가짐은 네. 사실 단기는 굉장히 가볍게 접근해야 됩니다. 투자에서 단기는 예, 가볍게. 가볍게 네. 접근해야 되고 내가 단기로 들어갔을 때 뭔가 착오가 있었고 잘못됐다 싶으면 네. 가벼운 마음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빠른 손절을 하라는 뜻인가요? 빠른 손절이죠. 네. 그게 단기의 어떤 관점이에요, 사실은. 근데 네. 분명히 들어갈 땐 단기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마음을 신중하게 갖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이게 분명히 5일선이 깨지면 나는 손절할 것이다. 차트로 봤을 때. 네. 그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갔던 분이 그 5일선이 깨지면 돈이 아까우니까 기다려보자. 그렇죠. 아니요. 그거를 이제 손절선을 네. 21선으로 후퇴를 시켜요. 네. 5일선에서 그죠? 21선으로. 그럼 네. 이제 마음이 좀 무거워지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서 그 회사의 네. 모멘텀을 막 찾기 시작합니다. 네. 재료들을, 뉴스를. 그렇죠. 네. 재료들이나 뉴스. 그럼 이러면 이제 진중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죠? 분명히 들어갈 때는 단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갔던 종목이 물리기 시작해서 네. 진중해지기 시작한다. 이거 웃기는 거잖아요. 근데 단기로 들어가는 종목의 기준이 뭐 뉴스가 나타나서 테마성으로 급하게 오르는 걸 꼭 단기로 그런 건 들어가는 아니에요. 건가요? 근데 이제 보통 단기들은 수급이 많이 몰리는 쪽? 몰리는 종목들을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빠져나오기도 쉽고 그다음에 시장에 관심이 높은 종목들로 네.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판단이 잘못돼서 뒤로 물러나와야 되는데 그걸 진중하게 네. 단기로 분명히 가볍게 접근해 놓고 진중하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중장기 마음은 분명히 진중한 마음이 맞습니다. 네. 중장기를 들어갈 때 종목을 중장기로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비중을 많이 실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진중해질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깊이 두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진중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진중하다는 얘기는 비중을 많이 실는다는 얘기고 그 관점에서 보면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가져가서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은 뭐가 있는지 네. 이런 마음들을 여러 가지 가져갈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진중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게 중장기인데 갑자기 이걸 또 가벼운 마음으로 순간 뭐 카멜레온도 아니고 네. 갑자기 가벼운 마음 탁 돌았어요. 그죠? 그래 또 단기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네. 자, 이 단기와 중장기를 혼용해서 쓰시는 분들이 대다수 계좌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중에 결국은 단기로 다 변해요. 단기로 다 변하는데 물려서 또 중장기로 들어갑니다. 네. 이런 경우가 태반이에요. 네. 왜 이렇게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계좌를 분명히 구별을 하세요. 내가 중장기를 하겠다는 건 네. 그거를 오르건 내리건 크게 관여하지 않고 내가 계속 모아가겠다. 진중하게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단기로 하는 종목이 거기 혼용돼 있으면 단기로 막 사고 팔고 하다가 그게 물리는 순간 중장기로 가는 종목을 빼서 단기에 다시 실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단기 비중만 자꾸 커지죠. 결국은 계좌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손실의 폭이 점점 커지고 결국은 물려서 원치 않는 중장기가 되는 그런 경우가 태반이라는 얘기죠. 네. 마음은요, 내가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갑자기 가벼웠다, 갑자기 진중해졌다, 갑자기 가벼웠다, 또 진중해졌다 이렇게 잘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진중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항상 이건 안 봐도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들은 계좌를 따로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단기로 접근해야 된다. 단기를 가능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단기로 접근해야 된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그 계좌가 혼용돼 있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 마음가짐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계좌도 다르게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절대 혼용해서도 안 되고 네. 그리고 마음가짐을 분명히 선을 처음부터 이 종목을 단기로 접근했느냐 중장기로 접근했느냐에 마음을 딱 두고 네. 내가 가벼운 마음으로 빠져나올 때도 즉 손절할 때도 가볍게 하겠다 이익을 볼 때도 가볍게 나오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단기는 접근하시는 겁니다. 네. 그걸 자꾸 물려서 진중해지고 물려서 심각해지면 결국은 계속 중장기가 되고 원치 않는 중장기 매매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원치 않는 중장기 하시고 싶지는 않을 거 그쵸. 아니에요. 그죠? 원치 않는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은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죠? 끌려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분명히 다르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단기, 중장기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심리적으로 확연한 차이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마치 카멜레온처럼 내 모습을 갑자기 단기에서 중장기로 변화시킬 수 있다. 중장기에서 단기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거는 본인을 카멜레온화 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거에 불과할 뿐이에요. 네. 절대 사람은 카멜레온이 될 수 없습니다. 네. 아시잖아요, 그죠? 네. 우리 김선 앵커님도 항상 제가 지금 몇 주, 지금 4주째 같은데 네. 항상 뭐 일정하신 것 같아요. 아, 네. 톤도 그렇고 네. 이게 갑자기 업되는 경우도 잘 없고, 그죠? 네. 갑자기 다운되는 경우도 없고 거의 일정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굉장히 평탄한 그런 저는 사실 이게 기복이 좀 있거든요. 네. 기복 있어 보이죠? 네, 근데 전 진행자니까 그렇고 전문가님께서는 전문가님이시니까 그렇게 해도 되죠. 그렇죠. 선을 딱 분명히 끄시네요, 그죠? 예, 네. 알겠어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주제 들어봤습니다. 이 단기와 중장기를 혼용하지 말고 처음 대응했던 전략을 고수하자, 유지하다라는 취지로 말해드렸습니다. 이야기해주신 예병군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전략,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예병군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방송 이후입니다. 방송에 이어서 9시부터 예병군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예, 지금 이제 제가 저번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네. UAM 산업을 우리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네, 첫 번째 방송 때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그 조비 에비에이션 얘기를 했었는데 네. 기억나시죠? 네. 그게 지금 6불 30센트까지 갔어요. 아, 네. 처음 그때 우리가 네. 4불 때였잖아요. 오. 4불 20센트 정도였는데 네. 그게 지금 단기적으로 벌써 뭐 4주밖에 안 됐는데 네. 6불 30센트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펼쳐질 수밖에 없는 미래 산업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내가 막는다고 그리고 시장이 막는다고 막아지는 미래 산업이 아니에요. 시장이 이 UAM 막아야 돼. 이 산업은 활성화가 되면 안 돼라고 막아질 수 있는 산업이 아니에요. 어차피 미래에 펼쳐질 수밖에 없는 산업들입니다. 이런 산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자 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미래 펼쳐지는 산업에 투자해서 손해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 산업은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첫 출연 때도 도심 항공교토 UAM 주제로 열어주셨는데요. 우리가 꼭 챙겨봐야 하는 미래 산업 주제로 오늘도 강의해 드린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예병군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9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썰전 주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